네, 안녕하십니까.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의 장동균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그 주제 중에서 이제 오늘 골다공증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나이 들어서 관리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뼈 양의 감소와 그다음에 그 질이 안 좋 질 그러니까 퀄리티가 인제 나빠져 가지고 인제 뼈가 인제 나빠지는 건데, 이 그림처럼 정상 그림처럼 이렇게 인제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면, 골다공증은 이제 뼈의 인제 양도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되어서 인제 약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제 왼쪽 정상인 거에 비해서 어 골다공증에 있는 사람들은 잘 부러지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은 인제 뼈의 골 양의 감소와 질이 안 좋아져서 부러지게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 골다공증은 인제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서 특히 인제 50 세, 60세 이후부터 인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제 한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제 뼈에 좋은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인제 어 폐경이 되면서 여성분들한테서 인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뼈에 좋은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이 인제 없어지기 때문에 인제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4 배나 넘게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인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단되어도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 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10 명이 진단을 받으면 10% 1 명만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미영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후 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셨는데요. 콜레스테롤 약이 골다공증 약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인제 콜레스테롤 약 자체가 골다공증 약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인제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쪼끔 이따 나오면 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이 인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는 영향이 있지만, 콜레스테롤 약 자체가 골다공증 약의 효과를 인제 드라마틱하게 뭐 굉장히 나쁘게 감소시키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60대 남성인데 골다공증 수치가 -2.9가 나왔는데 심한 건가요? 네, 우리가 골다공증 수치는 T 점수가 -2.5 보다 안 좋은 경우, -2.6, -2.7 이렇게 나왔을 때 인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여성에서 발생하고 남성에서는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60대 남성이 -2.9 골다공증이 좀 심한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60대 남성이 -2.9는 골 좀 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베제크 님, 골다공증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우리 많은 분들께서 골다공증 주사 오래 맞으면 뭐 턱에 치과 치료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은 우리 기혼디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골다공증 주사 그중에서 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주사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라든지. 이것을 장기 복용했을 때는 인제 턱뼈에 괴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어 그런 문제가 인제 발생할 수 있고,
제일 걱정되는 그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비전형적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대퇴골 같은 데 뼈가 인제 발생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라는 것은 약물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 약물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 턱뼈가 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복용한 이후에 잠시 중지하는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한 선생님들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다 적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은 여성이 4 배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제크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가영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인제 이 그래프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주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관리하면 큰일 난다." 제일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최대 홀량인데 요렇게 인제 밑에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인제 이 최대 홀량 뼈에 제일 많은 인제 홀량이 높은 게 좋은 거죠. 높은 것은 이렇게 인제 청소년기 때부터 증가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 30대 정도에 대해서 최고 양이 뼈의 양이 최대 홀량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서서히 감소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폐경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골절이라는 역치인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 이 최대 골량 뼈가 인제 제일 많은 정도는 20대 중반에서 이렇게 30대 초반에 인제 제일 많다. 그때 인제 우리가 최대 골량이 형성된 다음에 인제 그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어 이 서서히 남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완만하게 여자 같은 경우는 폐경과 됨으로써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인제 골다공증이 인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제 이런 최대 홀량을 만드는 나이대까지 가급적 높게 만들어 놓으면 떨어지더라도 인제 비교적 고령일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게 인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50 대, 60대 이때 인제 우리가 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 30 대, 20대 요 30대 때 건강할 때 최대한 골량을 높여 놓으면 인제 저축을 해 놓는 거죠, 뼈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20 대, 30대 때 인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야겠죠. 어 최근 들어 가지고 인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리하게 무조건 굶거나 그다음에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젊었을 때 하는 경우에는 이 최대 골량을 형성하는 데 인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음식을 끊거나 아니면 뭐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인제 하게 되면 젊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골량의 수치가 적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에 이제 빨리 인제 좀 더 이른 시기에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인제 골절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비혼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골다공증 치료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젊었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뼈의 양을 최대한 높이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 것이 나이 들어 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고과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골다공증 예방법이나 좋은 음식들이 있나요? 네. 골다공증 예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 최대한 골량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저기 뭐 안 좋은 생활 습관, 술, 담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뼈에 좋은 음식들은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라든지 치즈, 그다음에 이런 멸치, 그다음에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 인제 되겠습니다.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뼈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인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이 인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냐, 어떤 것들이 골다공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냐 여기에 나와 있죠. 인제 부모님들이 이제 안 좋았던 경우 유전적인 요소도 쪼끔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흡연, 과음, 지나친 음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제 저체중인 경우도 이제 뼈에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제 질병으로는 이제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들, 그리고 인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이런 것들도 골다공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약재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인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인제 꼭 스테로이드 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푸스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와 관련된 질환들은 진단과 동시에 인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면 그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은 이제 뼈에 안 좋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골다공증을 진단하려면 인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측정하는 것은 골밀도를 측정한다. 예, 골밀도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T 점수를 봐 가지고 -2.5 보다 안 좋으면 -2.6, -2.7 이렇게 됐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인제 진단을 하는데 우리나라 인제 심사평가원에서 인제 언제 골다공증을 인제 골밀도를 측정하느냐 인제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65세 미만이더라도 폐경인 여성은 인제 "골밀도 검사를 해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도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라." 그리고 비위상성 골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약물,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은 인제 골밀도를 측정해서 어 내가 나의 뼈 상태가 어떤지 꼭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나나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한 3 개월짜리 주사를 맞았는데 공부해 보니 주사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맞고 두 번째 맞는 게 조심스러워서 1년 정도 맞고 중단하는 게 나을지요?" 어 일단은 그 3 개월짜리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3 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게 대표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주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주사는 이렇게 장기간 복용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장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한 5 년씩 이렇게 복용한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 아주 드물게 턱뼈 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나나님께서처럼 이렇게 한두 번 맞아 가지고는 인제 큰 부작용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골다공 수치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이렇게 뭐 한두 번 맞고 1년 맞고 중단하는 것보다 1년 맞은 다음에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골밀도에 맞게 인제 어
지속을 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말고도 이런 다양한 골 형성 촉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보다는 이런 턱뼈괴사 같은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어 골다공증이 심하면 인제 상의하셔 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인제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제 그러면 왜 골밀다공증, 골밀도 수치 이런 것이 중요하느냐. 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일어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골밀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골절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거나 뭐 심한 충격을 받아야 골절이 발생하는데 어 이런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키높이 정도에서 넘어졌는데 어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제 이런 경우를 인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미노 골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도미노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 비교적 젊었을 때에는 손목이 부러지고 쪼끔 더 지난 한 70대 때는 척추가 많이 부러지고 80대 넘어가서는 고관절이 많이 부러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젊었을 때는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손을 딱 짚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령인 같은 경우는 넘어지더라도 바로 외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은 나이에 따라서 특징적이다. 손목 골절, 척추 골절, 고관절 골절 이런 순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인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은 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외래를 보면 요즘에는 인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80세 이상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10명 중에 4 명이 이미 이전에 척추 골절이 엑스레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80 세쯤이 되면 한 40%가 이미 척추 골절을 이제 과거에 어 이제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3 배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또 골절이 발생하고 또 두 번째 골절이 발생하면 그다음 골절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척추 골절은 80 세경이 되면 10명 중에 4 번은 한 번은 음 이제 겪는 아주 어 굉장히 인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70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3배 정도 높다. 그래서 어 처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첫 골절이 발생하면 또 재골절이 물론 높게 발생하지만 그 시기가 1-2년 사이에 인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처음 골절이 발생하고 재골절은 1-2년 안에 또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골절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골절이 발생하면 어 또 재골절이 발생하고
재골절이 발생하면 또 세 번째 골절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인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골절이 발생하면 또 보행에 문제가 되고 보행을 안 하다 보면 폐렴 같은 것이 잘 걸리기 때문에 골절후의 사망률도 높아지는데 척추골절 같은 경우는 약 5%, 그다음에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뒤 사망률이 약 15% 까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밀도가 낮아서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골절에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런 골절이 한번 발생하면 재골절이 될 확률이 또 높고, 이렇게 골절이 반복되면 사망률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에는 15%, 2년 정도 지나면 수술이 잘 되더라도 사망률은 약 20%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인제 수명이 인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50세 폐경이 되면 우리 몸에 좋은 뼈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인제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이 높은데, 그러면 골다공증 우리 수명이 약 뭐 90 세, 100 세까지 요즘 살기 때문에 앞으로 50 세부터 40-50년 살기 때문에 노후를 노후에는 이런 골절 때문에 뭐 암도 위험하지만 골절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제 고령화 사회에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잘 못하면 골다공증에 빠지게 되고 골다공증이 재골절, 사망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골다공증 치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인제 골밀도가 안 좋으면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골절을 낮추려면 골밀도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제 이런 골밀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우리가 병원에 인제 많은 분들이 골밀도 검사 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인제 어 덱사라고 인제 골밀도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도 찍고 고관절도 찍고 이렇게 해서 T 스코어를 보는데, 이 T 스코어는 뼈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 스코어를 봤을 때 -2.5 보다 안 좋은 경우, 낮은 경우 -2.6 이런 경우를 골다공증이라 진단하고,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까지 있다 이런 경우를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인제 이렇게 인제 골다공증 치료를 이제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인제 분류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제 골절의 위험도를 저위험도, 골절의 중증도 위험도, 고위험도, 초고위험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특히 골절의 고위험도와 초고위험도 환자분들께서는 저희 의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골절의 고위험군은 이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느냐? 이전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제 골밀도 수치가 -2.5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골절의 고위험군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골절의 인제 고위험군은 이제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골밀도가 안 좋기 때문에, 골밀도가 안 좋으면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골밀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골절의 고위험군은 인제 1 차적으로는 골 흡수 억제제를 인제 사용해서 인제 즉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초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초고위험군은 최근 12 개월 내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다발성 골절이 여러 군데 있거나, 골밀도 수치가 아까 전에 2.5 였죠. 이거는 -3.0 보다 안 좋은 경우를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절의 초고위험군은
예, 또 즉시 치료가 들어가는데 앞에 골절의 고위험군은 이제 골 흡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초고위험군은 골 형성 촉진제를 1차 촉진제, 1차 치료제로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의 위험에 따라서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은 이제 골밀도 치료를 즉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영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전 만 60세 여자고 척추 부분 T스코어가 마이너스 2.7이어서 걱정이에요. 아직 약 복용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내가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증상이 없는데 저렇게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2.5보다 안 좋은 경우죠. 그럼 골다공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추후에 인제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편한 게 없다고 해서 지내시면 마이너스 2.7이 또 3.0이 되고 마이너스 3.0이 또 뭐 3.5가 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영돈 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셔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를 인제 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나브로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골감소증이 골다공증이 되는 건가요? 어떤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제 골감소증, 골다공증 진단하는 것은 골밀도 검사를 해서 T 점수, 뼈 나이죠.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안 좋으면 2.6 이렇게 됐을 때 골다공증이라 진단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2.3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2.5 사이 골다공증 아닌데 마이너스 2.0부터 2.5 사이는 골다공증은 아닌데 이런 환자들을 이제 골감소증이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밀도가 조금 더 골다공증보다는 좋은데 마이너스 2.5와 2.0 사이에 T 점수가 일치한 경우를 골감소증이라 하고 이것이 인제 골다공증의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골감소증 환자가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 2.5를 넘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 환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골감소증이라든지 골다공증 환자 둘 다 증상이 없습니다. 예,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넘어져 가지고 부러졌더니 내 골밀도 수치가 너무 안 좋다.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마이너스 2.5라고 해서 마이너스 2.0인 환자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증상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내 골밀도 수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약간 한 명만이 치료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상의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골밀도가 인제 골감소증에 해당되면 마이너스 2.5보다 안 좋으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에 말씀드린 대로 초고위험군은 어 이제 곧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절을 방지하려면 골밀도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골밀도를 좋게 빠르게 증가시키려면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해서 빨리 골밀도를 좋게 하는 것이 골절 방지를 방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절의 초고위험군 환자는 골 형성 촉진제, 뼈를 형성시키는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는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직례를 제가 한 2개 준비했는데요. 81세 여자분이시고 보시면 5543 2번에 인제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뼈에 골절이 있고 골밀도를 했더니 마이너스 4.7이 되겠습니다. 골밀도가 마이너스 3.0 보다 안 좋고 골절이 있는 경우는 골절의 초고위험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바로
여러 가지 골밀도 약이 있지만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해서 빨리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골형 촉진제를 사용해서 좋아졌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 82세 마찬가지로 82세 여자분이시고 여기 보면 12 흉추 부분이 납작해져 있죠. 골절이 있고 골밀도를 했더니 T점수가 -3.1 골절이 있고 -3.0보다 안 좋으니까 골절의 초고위험군 환자다. 이런 경우는 골 형성 촉진제를 처음부터 사용해서 빨리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년 골 형성 촉진제를 치료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인제 나왔던 내용이고 프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주사약 3개월, 6개월, 1년 등 종류가 다른 이유가 증상에 따라 처방 주사 다른 건가요? 네. 꼭 개월 수에 따라서 약이 다양하지만 꼭 같은 다른 종류의 약이라도 3 개월씩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주사제가 개월에 따라서 꼭 다른 주사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골 흡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막 같은 경우 그리고 골형 촉진제도 있기 때문에 나의 골밀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절의 고위험군은 처음에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 골절의 초고위험군 -3.0 미만이거나 골절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골형 촉진제 일 주일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한 달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꼭 기간에 따라 알 수는 없고 어떤 종류를 하느냐는 본인의 어 골밀도 상태에 따라서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돈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곳 수치가 -2.5가 아닌 상태라 치료가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맞다 합니다. 우리가 인제 골밀도를 측정하면 두 군데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척추 또는 고관절 부위를 측정하는데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이 -2.5보다 안 좋으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가 -2.5다. 근데 고관절은 -2.0이다. 그런 경우에도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거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척추는 -2.0인데 고관절이 -2.7이다. 한쪽만 2.5보다 안 좋아도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오영도님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만약에 -2.5보다 안 좋으면 다른 한쪽이 괜찮더라도 골다공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최대 골량이 젊었을 때 형성되고 이 젊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에 안 걸리고 또 골절 위험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최대 골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한 젊었을 때 너무 인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안 좋은 생활 습관 또는 편식 그다음에 술, 담배 과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 가지고 안 좋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는 우리가 나이 들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골다공증 척추골절의 효과적인 관리법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나이 들어서 골절의 고위험군 또는 초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더라도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치료하자. 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균형 잡힌 음식도 중요하다. 결국 골다공증의 최종 결과는 골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 치료를 잘하는 것이고 안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 드시면 이제 많이 넘어져 가지고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것도 골다공증 치료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타쿠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데 허리가 굽어져 보이면 반드시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기 쉽고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 요추나 요추와 흉추 이어지는 흉추 12번, 요추 1번 이렇게 흉요추 이행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짜부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굽어져 보이면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서 척추 압박 골절이 심해지면 여러 개가 생기면 우리가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엑스레이 찍어 보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 압박 골절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 이야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68세 여성이고 골다공증이라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고 있는데 척추 마이너스 4.0인데 계속 이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이제 6개월에 한 번 주사는 골형 촉진제는 아니고 데노수맙이라고 하는 주사인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데 연예 이야기님처럼 마이너스 4.0이면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까 골절의 초고위험군이 마이너스 3.0보다 안 좋은 경우가 초고위험군이라고 했는데 4.0인 경우는 골절의 초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 한 주사보다는 한 1년 정도는 골형성 촉진제를 맞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형성 촉진제를 맞아서 치료를 해서 이것이 4.0을 한 최소한 앞에 2자가 나오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맞는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0은 골형 촉진제를 좀 맞아서 수치를 빨리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후에 골다공증 진단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정맥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 흡수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폐경 후 2년 정도가 지났고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매일 2시간 정도 운동하고 표준 몸무게인데요. 치료하면 골밀도가 올라가나요? 그리고 주사 후 이틀 정도 됐는데 근육통과 두통이 좀 있네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으면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이 아니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님처럼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은 골다공증 약들은 이제 그 주사 부위에 이제 근육통이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이 3개월치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통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틀 정도 되셨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지나시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맞으실 때 선생님께 지난번 맞을 때 이런 근육통과 두통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약 인제 이런 주사나 약도 같이 처방해 주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처방해 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윤희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 셋을 낳고 나서 모유 수유할 때 비타민과 칼슘을 꼭 복용하라고 하셨어요. 50대가 되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오늘 주제처럼 젊었을 때
윤희님처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음식에 신경 쓰시고 칼슘과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현유 님께서 골 형성 촉진제 맞나요? 어 골형 촉진제 아까 앞에 이제 골형 촉진제는 이제 대부분 좀 텀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맞는 거, 일 주일에 한 번 맞는 거,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대개는 이렇게 좀 자주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선생님께 본인이 어떤 주사인지는 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쭤봐 가지고 어 "내가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다." 이러면 이제 골형 촉진제를 맞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다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골 흡수 억제제를 맞아도 되는데 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골형성 골다공증 치료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골 흡수 억제제가 있고 그다음에 더 빨리 좋게 만드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다. 어떤 걸 맞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뼈 상태, T 스코어가 어떠느냐, 다른 골절이 동반된 골절이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골절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2.5에서 3.0 사이다. T 점수가. 그러면 골절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3.0 이하이고 골절이 동반되어 있으면 골절의 초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골형 촉진제를 좀 치료해서 골밀도를 좋게 만든 다음에 이후에 인제 이 골밀도를 좀 좋게 만든 다음에 골흡수 억제제를 쭉 사용하는 것이 골절 방지에 좀 도움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우리 골다공증 나이 들어 관리하면 는 진짜 이유 인제 오늘 비욘드 시청하신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이유를 잘 아시겠죠? 골다공증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해서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져야만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발생하는 것을 낮출 수가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항상 이 뼈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절이 인제 적게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님께서 골흡수 촉진제, 골흡수 억제제죠. 골흡수 억제제, 골형성 촉진제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는 골다공증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